오늘 수업은 정말 중요한 연동도표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연동도표를 좀 공부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 연동도표 작성 기준이란 이 공문서는 2018년에 한국철도공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동도표 작성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코레일이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시설공단, 한국철도 시설공단이라고. 그 시설공단은 음, 설계,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기업이에요. 공단이죠. 거기서 이제 감리까지 같이 하게 되고, 코레일은 그런 기반 위에서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렇게 지금 상하가 분리가 돼 있어요. 이 제도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좀 합리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분리를 시켰는데 운행 실행을 해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이 좀 많아요. 어쨌든 이 상하 분리는 꼭 합쳐져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 시설공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대한 것들은 시설공단에서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가 없어요. 있는데 예전 거고요. 지금 제가 이거 연동도표라는 이거는 따로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외부로 유출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계속 앞으로 신호를 하실 거면 이 서류, 지금 제가 PPT 이거는 정말 잘 보관해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연동도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게 서류로 돼 있어서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다 안 넘어가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제가 좀 확대를 시켰거든요.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임의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좀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뭐 서류 자체가 이렇게 작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연동도표 작성 기준을 한번 이 시설공단에서 나온 것들을 볼게요. 이 리뷰 챕터가 있죠. 이렇게 2008년부터 이렇게 쭉 개정 사유,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를 거쳐서 이렇게 이 도표를 연동도표 작성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목차를 좀 많이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목차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이 서류 또는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웃라인이 딱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려지면 공부하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자, 목차를 보면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작성, 명칭, 번호, 기호, 궤도열의 명칭, 정거장 역관, 그리고 이제 해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차를 기준으로 해서 연동도표 기준을,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 그런 뜻입니다. 해설에 보면 각 시설물별 또는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많지요. 이게 다 연동도표의 기준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규정에 대한 우리 회사에서 나온 신호 규정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 도표하고 그 신호 규정은 모태가 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각 부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오늘은 제 시간에 이거 다 못할 거예요. 제가 봐서 인강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 여러분 만날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PPT 띄워서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개념 파악을 좀 해보자고요. 전자노 장치도 나오죠, 그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동도표란 무엇인가,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면, 연동도표는 역군의 신호제어 설비, 그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를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상호 연쇄적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하여 제작된 도표다. 그러니까 역군에 있는 각종 신호 제어 설비들 있죠. 그 신호 설비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동작하게 되는, 연동이라는 게 그거 뜻입니다. 그 연동되는 것들을 그 눈에 보기 쉽게 누가 확인할 수 있게 도표를 제작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방향 취급 버튼이 있습니다. 2번. 열차의 운행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대항 열차에 대한 폐습과 양끝의 신호 취급소 상호 간에 상대적으로 설비하는 취급 버튼, 마우스도 될 수 있고요. 악구가 될 수도 있겠죠. 폐색 취급 버튼, 폐색을 취급하기 위해서 신호 취급소 상호 간에 상대적으로 설비하는 취급 버튼을 폐색 취급 버튼이라고 합니다. 자, 연동도표의 작성을 한번 볼까요? 정거장에 연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동도표 작성 기준에 의거해서 연동도표를 작성한다. 단 고속철도와 같은 특수한 시스템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작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내부로 다 저장이 돼 있어서 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불러내기로 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작성을 합니다. 명칭, 번호 또는 기호, 신호기, 입판 표지. 이제 명칭하고 기호를 똑같이 정해야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규정입니다. 신호기, 입판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접속함 등에는 그 명칭, 번호 또는 기호를 표기하고 조작판도 똑같이 표기를 합니다. 한 개의 취급 버튼에 의해서 둘 이상의 신호기 또는 입판 신호기를 조작하는 경우, 또는 쌍동 이상의 선로전환기, 그러니까 3동 선로전환기까지 포함해서 이때의 기호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지금 나오중에 나와요. 유도 신호기는 번호 또는 기호의 끝에 Z를 붙입니다. 유도 신호기를 알고 계시죠? 장내 신호기 밑에 사선으로 신호기 하나를 더 붙이거든요. 그래서 장내 신호기가 정지일 경우에도 유도 신호기가 점등되어 있으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도 신호기거든요. 이런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그때 해당 신호기들이, 해당 장치들이 나올 때 그때 다시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원방 신호기, 중계 신호기의 번호 또는 기호는 그 주체 신호기의 명칭 뒤에 R을 붙인다. 그러니까 주체 신호기는 장내나 출발 신호기겠죠. 장내 신호기 예를 들면 1AR, 1A가 장내 신호기면 원방 또는 중계 신호기는 1AR이 되겠죠. 그죠? 뒤에 R을 붙이니까. 선로별 표시 등의 번호 또는 기호, 선로별 표시 등의 번호 또는 기호는 선로 표시식 입판 신호기 번호와 동일하게 하고 끝에 K를 붙인다. 이건 이제 입판 신호기에 K자를 붙이게 되면 선로별 표시등 번호가 주어진다. 연동장치 취급 버튼의 번호와 기호의 배열. 취급 버튼의 번호 또는 기호는 연동장치의 작성 기준에 따른다. 자, 작성 기준이 어떤 건가 좀 볼게요. 궤도열의 명칭은 다음 각항에 정하는 번호와 기호의 끝에 T자를 붙인다. 그러니까 21이면 21T, 21AT, 21BT, 1T, 2T, 3T 그런 식으로 각 선로별 명칭에 T자를 붙이는 거예요. 궤도열의 명칭. 정거장, 도착선의 본선이나 직선인 궤도회로는 역사로부터의 선번으로 한다.
2번 독자선의 궤도회로를 두 개소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기호 끝에 1, 2, 3 등을 붙인다. 예를 들어서 도착선 본선이 1T, 2T, 3T에서 역에 이제 조작판이 있는 그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본선을 이렇게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를 붙일 때 ET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ET, 뭐 ET 1T 또는 ET 2T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끝에 분할된 번호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뭐 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좀 지난번에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강의를 해서 좀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이번에는 다 이렇게 글로만 돼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글로밖에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면이 아닌 서류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답답하더라도 저의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궤도회로에 선로전환기가 설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선로전환기가 두 대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가장 앞선 것에 같은 번호 또는 기호를 붙인다. 이게 이제 뒤에 가보면 실제로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진로선별 취급 버튼 명칭, 지점 명칭 등을 사용합니다. 여건에는 연동도표 작성 기준에 의한다. 2. 조작판에 표시되는 궤도회로가 표시와는 달리 현장 사정상 다수의 궤도회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수로 되어 있을 때는 기점을 기준으로 A, B, C 등 알파벳 순으로 연기를 합니다. 접근 궤도명은 해당 폐쇄 궤도명을 붙인다. 그래서 만약에 뭐 XT 그러면 그 접근 궤도명은 XT가 되는 겁니다. 궤도회로 명칭을 그대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을 좀 볼까요? 자, 이제 그 연동도표를 작성하는 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정거장 구내의 열차 운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세정이 이루어지고요. 연동장치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동장치가 어떤 내용인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도표를 표시한 것이 연동도표입니다. 연동도표는 약속이에요. 이런 명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것이다라는 약속에 의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연동도표는 신호제어 설비의 기초자료로서 신호제어 설비를 설계할 때 또 연동장치가 완성한 다음에 보수를 위해서 보수와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동도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호나 부호, 연동 내용의 기재 방식을 일정하게 정하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누가 작성을 하더라도 같은 사항을 똑같이 기재해서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동도표의 제조 요령이 규정되어 있고요. 일단 그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한번 볼게요. 진로가 완전히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겠죠, 그죠? 진로가 완전히 해당 그 진로로 가는 진로는 완전히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진로상에는 열차 또는 차량이 없어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만약에 열차나 차량이 있는데 진로가 구성이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사고 발생이 되겠죠. 진로를 방해하려는 열차의 운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진로를 냈는데 그 진로를 방해하는 쪽으로 열차 운전이 이루어진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내가 일단 진로를 내면 다른 진로로 낼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의 조건이 만족되면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또 안전한 상태가 확보되어야지만이 신호기의 진행 신호를 현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좀 딱딱하죠. 잘 이해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거를 이제 대면 강의를 사실 제가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던 건데, 이렇게 좀 인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좀 해놓으면 연동도표를 보는 방법, 작성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좀 수월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딱딱하지만 이렇게 연동도표 작성 기준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강의를 좀 잘 들으셨나요? 이해가 뭐 어렵진 않죠? 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수월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이렇게 인강으로서는 강의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 집중해서 들으면 조금 수월할 겁니다. 자, 다음 차시 전차시에 의해서 이번 차시는 용어의 정의부터 좀 시작할게요. 자, 정의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의, 반의. 이 정반의는 계속 나올 거예요. 정의는 각종 휴대용 취급 버튼 또는 리버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포함하죠. 이 취급 버튼은 해당 신호 설비를 취급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며 그 반대인 경우를 반이라 한다. 그는 어떤 것들이 정상적인 상태 또는 취급하기 전의 상태를 정이라고 항상 연동장치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장내 신호기를 취급하지 않은 상태는 정지, 취급하면 진행, 그때는 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정지일 때는 장내 신호기는 정의, 취급해서 진행을 낼 때, 그때는 진행이 났을 때는 취급을 했으니까 반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호기의 정의. 신호기 정말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출발, 장내, 엄호, 입판 신호기의 정의는 정지, 유도 신호기는 소등, 원방, 중계 신호기는 주의, 폐색 신호기 중에서 반자동 폐색 신호기는 정지, 자동 폐색 신호기 복선 구간에서는 진행, 단선 구간에서는 정지. 다 아시죠? 저번에 대면 강의 때 지난번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복선 자동 폐색 시행 구간에서의 장내 출발 또는 반자동 폐색 신호기 한번 볼게요. 주 본선에 소속된 것은 진행 신호를 현시한다. 자, 아까 장내 신호기는 분명히 정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선 자동 폐색 시행 구간에서는 장내나 출발 신호기도 폐색 신호기로 봐요. 그래서 주 본선에 소속된 것은 진행 신호를 현시합니다. 이해되시죠? 진행 신호를 현시한다. 네. 다만 특히 지정하거나 폐색 방식을 변경하여 대형 폐색 방식 또는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지 신호를 현시하는 게 옳다. 부본선에 소속된 것은 정지 신호를 현시한다. 대면 강의 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선 자동 폐색 시행 구간이 아닌 장내 신호기는 정지가 맞고요. 정지가 정이고요. 복선 자동 폐색 시행 구간에서의 장내 출발 신호기는 한 폐색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 폐색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행 신호를 현시한다. 다만 대형 폐색 방식이나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지 신호를 현시한다. 이 대형 폐색 방식하고 전령법은 운전 규정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고나 기타 운행 조건이 변경이 돼서 단선 운전을 한다거나 장애가 나서 그럴 경우에는 폐색 방식을 대신해서 쓰는 게 대용 폐색 방식이에요. 또는 사람이 한 폐색 구간에 폐색 신호기를 대신해서 쓰는 게 전령법이기도 하고요.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선로전환, 그러면 이제 신호기가 있으니까 선로전환기의 정의도 있겠죠. 본선과 본선의 경우에는 주요한 본선. 다만 단선 운전 구간에서의 운전 구간의 정거장에서는 열차가 진입할 본선. 이 단서 조항이 좀 문제가 돼요. 단서 조항. 시험에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나오면 꼭 나와요. 이거는 꼭 시험 출제자 입장에서 시험 문제 내기 쉽거든요. 함정 파기가 쉬워서. 본선과 본선의 경우에 주요한 본선, 서류전환계 정의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본선과 본선의 경우에는 주요한 본선, 본선과 측선의 경우에는 본선 또는 측선과 안전측선, 피난선 포함한 경우는 안전측선, 측선과 측선의 경우에는 주요한 측선,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맞아요. 다 맞죠, 그죠? 근데 다만 1번의 경우에 다만이라는 조건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린 것, 가장 많이 틀린 것은 1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탈선 전철기 또는 탈선기는 탈선시키지 않을 방향으로 있는 것을 정의로 한다 라고 나와 있으면 걔가 정답이겠죠, 그죠? 1번은 다만이 빠져 있다고 해서 본선이 주요한 본선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5번에 같은 경우에 탈선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애매하게, 이제 사실은 애매하게 착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문제를 낸단 말이죠. 자, 이 뜻들은 다 알죠, 그죠? 본선, 안전측선, 탈선시키는 상태. 자, 유효장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유효장이란 열차를 정지시키는 선로 또는 차량을 유치시키는 선로의 양끝에 있는 차량 접촉 한계표. 여기 차량 접촉 한계표예요. 상호간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게 유효장이에요. 이게 유효장. 차량 접촉 한계표와 차량 접촉 한계표 이 사이. 이 경우 궤도 회로의 절연장치가 차량 접촉 한계표 내방 또는 외방, 내방 또는 출발 신호기 여기 있을 경우에 외방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절연이 있는 구간까지를 유효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효장이라는 거는 차량 접촉 한계표 내방에 있느냐, 출발 신호기 외방에 있느냐, 그럴 때는 이 절연이 이제 끊어진대. 그런 데를 유효장. 그러니까 유효장이라는 의미는 차량을 유치시킬 수 있는 유효한 길이, 그거를 유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차량을 유치하는 선로의 양끝, 차량 접촉 한계표 간의 요 거리, 상호간을 유효장이라고 합니다. 출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쪽 한계표에서부터 출발 신호기 내방까지, 외방까지를 유효장이라고 합니다. 자, 출발 신호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출발 신호기가 있을 때는 그 외방 그 앞에까지가 유효장이고요. 궤도 회로의 절연 장치가 차량 접촉 한계표 내방 또는 출발 신호기 외방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까는 저쪽 한계표부터가 유효장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저쪽 한계표 내방에 있을 때는 유효장을 여기까지 두는 거예요. 만약에 저쪽 한계표가 절연이 여기에 있으면
접착 한계표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4번을 볼게요. 본선과 인접 측선의 경우 본선 유효장을 유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측선을 열차의 착발선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착발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선의 유효장이 이렇게 있고요. 측선의 유효장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착발을 시키는 경우라면 본선 유효장은 여기도 해당되고 이것도 역시 유효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축선 유효장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출발 신호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효장은 이렇게 본선 유효장을 유효장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선로 형태별 기본 사항을 좀 볼게요. 주신호기의 유효장. 주신호기라는 거는 도착선에 출발 신호기 한 기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여기 지금 본선 도착선에 한 선만 되어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 1번선 유효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2번선 유효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번선이 되겠죠. 역시 3번선의 유효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효장이 됩니다. 물론 유효장을 확정은 여기까지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효장을 둘 수도 있고 3번선을 유효장을 여기까지 둘 수는 있어요. 대개의 경우 이렇게 유효장을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유효장을 둬서 차량을 여기까지 위치시킬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유효장을 이렇게 두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부득이한 경우 유효장이 워낙 없어서 정거장에서 사용자 측이 유효장을 이쪽까지 좀 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경우고요. 대개의 경우 2번의 유효장 3번의 유효장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효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착선에 출발 신호기 2기가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4A 출발 신호기가 있고요. 4B 출발 신호기가 있죠. 이렇게 2개가 있을 경우에 이 1번선의 유효장은 이렇게 유효장이 이게 유효장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효장이 되고 2번선의 유효장은 사실 여기까지죠. 그죠? 그런데 출발 신호기가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도착선 요 앞에까지 유효장을 두는 겁니다. 그럴 때 관계된 유효장에 이렇게 선로전환 게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쇠정을 걸어줘야 됩니다. 뒷부분에 보면 나오니까 뒤에서 한번 보자고요. 도착선에 폐로쇠정이 있는 경우에는 52BT가 폐로쇠정인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뭐 살펴볼게요. 여기에 52BT가 이렇게 있죠. 52BT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하선 모두 2번선 유효장은 출발 신호기 3B와 열차 정지 표지관을 유효정화로 한다. 볼까요? 상하선 2번의 유효장을 볼게요. 출발 신호기 여기 3B가 있죠. 그죠? 3B가 있습니다. 차량 정지표관 차량 정지표가 여기 있죠. 차량 정지표.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페로스정이 있는 거예요. 페로스정이라고 하는데 왜 페로스정? 페로스정을 아시나요? 제가 전에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페로스정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열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구간에 지금 열차가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지 표지에 열차가 섰어요. 그런데 이 신호기에 그 선로의 출발 신호기 4A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군의 사정 때문에 요 52B 선로 전환기 앞쪽에 좀 출발 신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출발 신호기는 조건에 52BT가 궤도가 살아야지만 출발 신호기를 현실시킬 수 있어요. 그렇겠죠? 여기 궤도가 죽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열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하는 열차는 열차의 궤도상의 열차가 있기 때문에 출발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4B 신호기 안쪽에 조건에 52BT 이 궤도와
52호 선로 전환기의 진행 방향, 이 방향을 세정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폐로 세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여기까지 사실은 그 4A 신호기 여기 있으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유효장이 되겠지만 폐로 세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 표지까지를 유효장으로 한다. 2번 선 유효장이 여기는 폐로 세정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상하선 모드 2번 선 유효장은 출발 신호기 3B의 열차 정지 표지간을 유효장으로 한다. 자, 3B 신호기 여기 있죠, 그죠? 도착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도 이 유효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효장이 되는 거고 4A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효장이 되는 거예요. 위 경우 2T와 52T, 52BT 경계 전에 열차 정지 표지를 설치합니다. 자, 도착선 한번 볼까요? 도착선에 출발 신호기 1기와 입판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출발 신호기와 입판 표지간을 유효장으로 한다. 자, 열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쓰겠죠. 1번선 한번 볼게요. 1번선은 3A가 출발 신호가 현시가 되겠죠. 그죠? 현시가 되기 전에 도착하는 그 1번선의 유효장은 어디까지냐면 이 절연이 있죠. 절연부터 시작해서 출발 신호기 절연부터 시작해서 입판 표지 또는 입판 표지 요 절연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1번선 유효장입니다. 그러니까 2번선의 유효장은 출발 신호기 앞에서부터 입판 표지 앞에까지 여기가 2번 유효장이 되고요. 다만 유효장을 여기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52T 궤도까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이때의 조건은 여기에 열차가 들어올 때 차량 접촉 한계표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차량 접촉 한계표가 있어서 걸리게 되면 여기를 쓸 수가 없어요. 차량 한계 접촉표 외방에 열차가 들어와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는데 내방까지 들어와 있을 경우에 열차가 지나가게 되면 부딪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충돌하기 때문에 차량 접촉 한계표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유효장 확장 가능하지만 유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 이제 특수한 경우고 보통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차량 접촉 한계표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1번의 유효장은 출발 신호기사 앞에부터 시작해서 입판 표지 앞에까지 3B는 2번선은 이 입판 표지 앞에까지 여기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3번선의 유효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3C에서 52R 입판 표지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유효장이 가능합니다. 02 유효장은 2번선이나 3번선 어느 것 하나 지정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입판 신호기, 입판 표지의 유효장을 한번 볼게요. 입판 신호기, 입판 표지의 유효장은 도착선에 입판 표지가 한 기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착선이 어디죠? 여기 지금 출발 신호기가 없다고 가정하고 입판 신호기가 있다 가정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기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열차가 들어와서 1번선에 들어올 경우에는 1번선 유효장은 요 입판 표지부터 시작해서 절연까지 여기가 1번 유효장이 되겠죠.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요 입판 표지 유효장은 다음 차시에 제가 또 강의를 또 할게요.